이번 영상에서는 1, 2월에 있었던 안드로이드 관련 소식들 중에 제가 재미있다고 생각한 기사나 블로그들을 편하게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관련 소식입니다. 번역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뱀장어가 1월 12일 날 출시가 됐고요. 컴포즈 미리 보기 업데이트 내용이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수동으로 새로 고침을 해야 됐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는 내용이고요. 미리 보기 장치 사양, 완성 기능이 사용 가능한 옵션과 허용되는 값을 알려준다고 하네요. 재구성 렌더링 하이라이트, 리컴포즈가 얼마나 많이 되고 있는가를 부분을 이렇게 색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각적 린팅, XML 레이아웃에 대한 린팅이 이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실행이 돼서 이런 식으로 린팅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도구에서 보고된 모든 문제를 새로운 문제 패널이라는 게 정확히 프라블럼스 패널이네요. 프라블럼스 패널이라는 곳에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빌드는 조금 더 빨라졌다라는 것 같고요. 빌드 아날라이저가 여러 가지 빌드 관련된 정보를 보여준다는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 어시스턴트가 개선됐다. 그리고 SDK 인덱스 통합, 검사라는 게 인스펙트네요. 로그캣 버전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그캣이 새로운 UI를 사용을 하게 됐고요. 앱 퀄리티 인사이트 창, 이런 식으로 앱 퀄리티 인사이트 윈도우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에뮬레이터인데 크롬북도 에뮬레이터를 할 수 있게 된 건가요? 크롬북과 같은 기기에서 어떻게 됐는지 데스크탑 에뮬레이터를 생성을 한다는 거군요. 데스크탑 에뮬레이터를 이렇게 생성을 해준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뮬레이터의 크기를 조정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익스페리멘탈이고 크기를 조정함으로써 반응형 디자인이 잘 동작을 하는지 볼 수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물리적 장치를 미러링을 하고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이런 식으로 실제 장비를 이렇게 쓰고 있으면은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보여준다 라는 것 같습니다. 인텔리제이 플랫폼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여러 가지 이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전기뱀장어 출시 내용은 이 정도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뱀장어의 패치 1이 출시가 됐습니다. 2월 1일자로 출시가 됐고 몇 가지 수정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코틀린 컨텍스트 리시버에 관한 블로그입니다. 코틀린의 컨텍스트 리시버라는 기능이 1.6.20인가부터 추가가 됐는데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트팩 컴포즈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정 범위에서만 뭔가 기능을 사용하고 싶을 때 이렇게 멤버 익스텐션 펑션을 사용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임플먼트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멤버 익스텐션을 다른 클래스에서 선언할 수 없다는 거고
뭐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런 기능을 구조화하는 기능을 제한한다. 또 제한사항은 하나의 수신자만 컨텍스트를 only one receiver can represent a context라는 그런 제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 리시버라는 거를 사용하면 좋다라는 내용이고, 컨텍스트 리시버는 기본적으로는 익스페리멘탈이라 활성화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우선은 빌드그레들에서 활성화를 시키고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최상위 함수, 그러니까 멤버 익스텐션 펑션으로 만드는 대신에 탑 레벨 펑션으로 만들고 이렇게 스코프를 지정을 한다 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그냥 박스 스코프에 컨텐트처럼 이렇게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 스코프를 이런 식으로 다르게 지정을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코틀린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 컨텍스트 리시버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올려놨습니다. 자, 다음은 크래시리틱스 이슈에 대한 내용인데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 앱 퀄리티 인사이트를 통해서 크래시리틱스 보고서를 직접 확인을 하라라고 하는 블로그 내용입니다. 안드로이드 디벨로퍼의 블로그고요. 읽어볼까요? 파이어베이스 크래시리틱스를 쓰는데 크래시리틱스 이 보고서를 보려면은 콘솔에 들어가가지고 봐야 된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전기뱀장어에서는 이 크래시리틱스 보고서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에서 볼 수 있게 앱 퀄리티 인사이트 창을 도입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요렇게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 크래시리틱스를 설정을 해야겠죠. 파이어베이스에서 설정을 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보이게 된다. 디바이스 버전 뭐 이런 것까지 다 보인다. 그리고 뭐 충돌이 났을 때 바로 그 줄로 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이렇게 필터링도 할 수 있다. 심각도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최신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뭐죠? 리센시군요. 리센시, 최근에 발생한 충돌 몇 개만 보도록 기간을 선택을 할 수 있다. 앱 버전도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플라밍고에도 뭐가 추가가 된 모양이죠. 메모를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클로즈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거를 클로즈를 할 수도 있다. 필터 검색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 해피 코딩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코틀린입니다. 코틀린 1.8.10이 정식이 나왔는데 지금 1.8020 베타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정식은 1.8.10이고요. 체인지 로그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컴파일러 수정이 이루어졌고, 리플렉션 수정, 시리얼라이제이션, 코틀린 시리얼라이제이션 수정이 있었고, 그 외에 그래들, 카프트 등의 수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바인딩 관련 내용인데, 데이터 바인딩이 이제 메인티넌스 모드로 들어갔고, 구글에서는 이제 제트팩 컴포즈를 사용을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구글의 이슈 트래커에 올라왔다라고 레딧에 글이 올라왔고요.
구글닷컴에서 이 내용이 올랐다는 거죠. Don't plan to support KSP nor recommend data binding usage at this stage since Compose is our recommended UI solution. UI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바인딩은 그냥 메인티넌스만 할 거다. 라고 구글에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죠. 제트팩 컴포즈도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컴포즈는 개발이 느린데 일단 데이터 바인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 뷰 바인딩을 쓰면 데이터 바인딩은 이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내용. 데이터 바인딩에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데이터 바인딩을 좋아하는 개발자를,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모르겠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 와중에 find by id를 사용한다는 사람도 있네요. 2020년에 그들은 데이터 바인딩이 미래라고 말했으나 이젠 제트팩 컴포즈로 갔다. 라는 내용입니다. 데이터 바인딩은 메인티너스 모드로 들어갔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드로이드 14입니다. 2월 17일 날 안드로이드 14의 최초 개발자 프리뷰가 발표가 됐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다양한 기기가 폼팩터에서 작동하도록 제작되었고, 백그라운드 작업 간소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백그라운드에서 뭐가 바뀌었다는 것 같죠. 기존 안드로이드 API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브로드캐스트, 백그라운드가 바뀌니까 브로드캐스트를 최적화하겠죠. 그리고 알람 관련돼서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춤 설정, 글꼴을 200%까지 조정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추가가 된 것 같고, 앱별 언어 설정, 그래마티컬 인플렉션 API, 개인정보 보안 관련 내용이 추가가 된 것 같고, 호환성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파이널 릴리즈는 7월 이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써보시고 피드백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14에서 최상의 개발 경험을 얻으려면 지라피의 최신 프리뷰를 사용을 해달라고 하네요. 다음은 코틀린 K2 컴파일러 관련 내용인데요. 코틀린 2.0에서는 이 K2 컴파일러가 안정화된다고 합니다. 코드를 분석하고 타입 추론을 수행하는 컴파일러의 일부입니다. 이 릴리즈의 이름은 코틀린 2.0으로 정해졌고, 로드맵은 2.0이 될 것입니다. 1.9로 버전이 지정된 릴리즈가 하나 더 출시되고 그 다음에 2.0이 된다고 하네요. 1.10은 없다고 합니다. 2.0을 써야 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 설계상 변경 혹은 개선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0을 써라. 기존 코드에 문제가 생기나요? 호환성 문제를 일으키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로드맵 입시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IDE가 지원을 하나요?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속도가 빨라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3.0은 언제 출시되나요? 아직 모릅니다. 라고 합니다. K2 컴파일러로 가는 길. 타입 추론 알고리즘이 이런 식으로 안정화됐고 프론트엔드 현재 개발 중.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API 디슈가링 서포팅 안드로이드 13입니다. API 디슈가링이 안드로이드 13에서도 서포팅 되도록 됐다. 자바 NIO를 지원하는 디슈가링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2월 16일이군요. 2월 16일 날 API 디슈가링이 안드로이드 13 및 자바 NIO를 지원하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바 타입 및 유틸 스트림을 API 13 안드로이드 13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업데이트인 것 같고요. 사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슈가링을 활성화하려면 이렇게 빌드 그래드에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2.0 릴리즈에는 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자바 NIO API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실제 사용해보고 어떻게 작동했는지 알려달라고 하네요. 다음은 그래들 릴리즈입니다. 그래들이 8.0이 이제 릴리즈 됐다고 하는데 API 수준은 코틀린 1.8로 업그레이드 됐고 뭐 빨라졌다.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코틀린 DSL 빌드 스크립트가 좀 더 빨라졌다. 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API 레벨 1.4 제한이었는데 이제 1.8까지 올렸다 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빌드 SRC 구성 캐시 자바 툴체인 뭔가 좀 번역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 가지 개선이 이루어졌다 라는 내용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언제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제 8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날짜가 안 나왔네요. 이 문서 날짜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문서 날짜는 없네요.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E2E 테스트 관련 내용인데 UI 테스트에서 대기를 집어넣는 방법인데요. 2월 20일 날 포스팅된 큐이타의 블로그입니다. 웨이트를 이런 식으로 넣는데 이런 구현은 좋지 않다 라고 하는 구현이고 스레드 슬립을 넣어가지고 UI 테스트 중에 딜레이를 넣는데 이거는 별로 좋지 않다. 왜냐?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계없이 기다리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한국어가 좀 이상하네요. 슬립을 피하기 위해서 에스프레소는 슬립을 쓰지 않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슬립과 같은 기능을 하는 이런 동작을 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공식적인 해결 방법은 아이들링 리소스를 쓰는 겁니다. 아이들링 리소스를 쓰는 건데 아이들링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션 코드에도 이 테스트 관련 내용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코드에 이 테스트 코드를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 작성자의 생각은 이 밑에 내용이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이 리소스 아이디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메서드를 준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또는 이제 화면 천이나 애니메이션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메소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사용법은 이렇게 사용을 한다 라는 내용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좀 부족하다. 스크롤하는 테스트를 할 때 위에 구현으로 하면 너무 빠르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메소드를 준비를 해놓고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람이 조작하고 있는 것처럼 천천히 스크롤 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스크롤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웨이트를 하게 함으로써 40% 스피드업과 안정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라고 하네요. 다음은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컴파타빌리티 앤 퍼블릭 API 매니지먼트 위드 바이너리 컴파타빌리티 밸리데이터. 이 바이너리 컴파타빌리티 밸리데이터라는 걸 써가지고 이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를 체크를 해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프로 안드로이드 대부에 2월 3일날 올라온 블로그입니다. 라이브러리를 쓸 때 쓰고 있는 라이브러리 버전업이 일어날 경우에 기존에 작동하던 앱이 이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고,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 전방 호환성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된다. 소스 호환성과 바이너리 호환성이 있는데, 소스 호환성은 소스 코드에서의 내용을 의미를 하는 거고, 바이너리는 이런 빌드 프로세스를 포함한 내용을 바이너리 호환성이라고 한다 라는 내용이고, 라이브러리 버전 체계는 시멘틱 버저닝을 사용하면 이렇게 메이저 마이너 패치 형태로 버전이 구성이 되게 된다 라는 내용이고, 바이너리 컴파티빌리티 밸리데이터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코틀린에서 만들어준 공식 라이브러리고 현재는 알파 버전인데 0.13.02입니다. 버전이 0.13.0이고 얘를 쓰면 이 바이너리 호환성을 얘가 검사를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체크 페일이 나오고 문제가 없으면 체크 석세스가 나오도록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용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플러그인을 빌드 그래들에다가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API 밸리데이션을 블럭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태스크를 퍼폼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렇게 이 API 덤 및 API 체크 두 개의 작업이 실행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퍼블리시드 API로 주석이 달린 이런 메소드를 두 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레들 W API 덤프를 실행하면 이 샘플 API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 라고 하고 이것들을 체크를 해주는 모양입니다. 퍼블리시드 API 그렇네요.
퍼블리시드 API에는 이 공개 API라는 게 퍼블릭 API죠. 퍼블릭 API에는 선언된 클래스 및 멤버가 포함되어 있다. 이 퍼블릭 API에 대해서 퍼블리시드 API와 같은 구성원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고 API 체크를 수행을 하는데 바이너리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으면 작업이 성공한다 라고 하네요. 여기서는 이진 호환성이 깨지는 케이스를 보여줬는데 이렇게 체크를 해서 작업을 했을 때 이렇게 호환성 체크를 하고 The task will fail because of breaking the binary compatibility. 바이너리 호환성이 깨졌기 때문에 태스크가 실패를 한다. So you will produce unsuccessful build with the exception. 익셉션을 내면서 빌드를 실패를 시킨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퍼스트 태스크를 한 번 더 실행을 시켜서 API 덤프를 실행을 시켜서 which will produce a new public API. 새로운 퍼블릭 API를 만들어 주도록 한다 라고 하고 이것들을 이렇게 이 플러그인을 써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자기들하기보다 개발자들이 이것들을 다 관리를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바이너리 컴파티빌리티 밸리데이터를 한번 써봐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버전이 0.13.0이고 지금도 열심히 커밋이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는데 사용법이 이렇게 추가를 하고 얘네들이 뭐 이런 기능을 하는 내용이다. API 덤프는 프로젝트 빌드하고 공개 API 하이 폴더에 덤프, API 하이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덤프를 해준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크를 하는 내용은 이렇게 체크를 한다. 덤프를 해서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빌드가 바뀌었을 때 API를 체크를 해서 이 덤프 된 놈이랑 호환되는지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을 추가를 할 수 있고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하고 퍼블릭 API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버전이 낮아가지고 동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런 기능을 하는 플러그인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트팩의 최근 출시 노트를 한번 볼까요? 랭귀지를 잉글리시로 해놓고 3월 2일 기준으로 미디어 3가 RC02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페브러리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액티비티가 이제 1.7.0 베타까지 올라왔고 카메라가 1.3.0, 컴포즈 컴파일러는 1.4.3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외에 컴포즈 관련된 것들 버전이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고 라이프 사이클도 2.6.0 RC가 올라왔네요. 룸은 2.5.0이 됐고 이 세큐리티 크립토 KTX가 1.1.0이 됐다고 합니다. 그 외에 워크 매니저가 2.8.0이 됐네요. 2월까지의 업데이트는 제트팩 라이브러리 업데이트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드로이드 최신 소식을 편하게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